안녕하세요. 심리맨입니다. 심리맨TV 채널은 심리와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심리 전문 채널입니다. 오른쪽 하단에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이 채널을 잊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페이지 547페이지고요. 중요성의 해부학적 구조라는 제목의 내용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해부학적 구조란 말이 들어가니까 약간 딱딱해지는 느낌이 들 수는 있는데요. 트랜서핑 앞선 전작을 다 읽고 공부하신 분들은 이 중요성 개념은 이제 너무 잘 아실 거예요. 필수 개념이니까요. 자, 중요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중요성의 조율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해부학적 구조라는 것은 이 중요성이 이제 어떤 형태로 작동을 하느냐, 이걸 알아야 이 중요성을 또 우리가 제어해 나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로 중요성을 좀 해부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 나온 내용과 더불어서 저의 경험과 또 저의 경험에 따라서 정리된 관점, 이런 것들을 덧붙여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중요성 특집이라고 보셔도 되겠네요. 그래서 오늘 개념에서 핵심 개념은요, 중요성이란 단어, 그리고 집계가 나옵니다. 지난번에 그 집계 얘기했죠. 우리 의식이 집계에 이렇게 물린다고. 그래서 에너지의 흐름이 막힌다. 그래서 흐름. 이 세 가지 개념을 가지고 이야기를 풀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집계. 집계가 물리면 흐름이 막힌다. 집계를 풀면 흐름이 생긴다. 흐름이 생겨야 트랜서핑을 하고, 흐름이 막히면 펜듈럼에 포획되고, 이 개념이죠. 그런데 거기에 중요성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중요성이 높아진 곳에 이러한 집계에 찝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지고, 그래서 흐름이 막히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결국은 중요성을 어떻게 다루느냐, 중요성을 어떻게 낮추느냐가 집계에서 벗어나느냐 물리느냐를 좌우하고, 흐름이 막히느냐 풀리느냐를 좌우하고, 흐름이 막히면 계속 현실이 꼬이는 거고, 흐름이 풀리면 현실이 풀리는 거거든요. 결국은 이 중요성이라는 것이 관건이구나, 이 내용이에요. 이 내용. 그래서 중요성을 좀 더 들여다보자. 요 놈이 어떻게 생긴 놈인지 들여다보자, 이 얘기예요. 간단하게 이 해부를 좀 해드리면요. 이건 이제 제 견해가 좀 포함된 건데요. 자, 우리는 뭘로 삽니까? 생각으로 살죠. 생각만으로 삽니까? 감정도 있습니다. 감정과 생각은 뭘 일으켜요? 의지를 작동시켜서 행동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생각이 있고, 또 감정이 있고, 의지가 있어서 밖으로 행동, 반응이 나오고, 또 그러한 행동에 의해서 우리는 상대방의 반응이 되돌아오는 거죠. 피드백으로.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또 이러한 생각과 감정, 이것이 강화가 되는 겁니다. 또는 수정이 되기도 하죠. 자, 이게 이제 보편적인 단순화시킨 패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만 얘기하면 이것은 이제 심리학적인 얘기가 될 건데요. 이제 우리는 트랜서핑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이놈의 중요성은 어디서 튀어나오는 거냐, 이거죠. 이놈은. 중요성을 고의적으로 일으키는 그러한 공작을 하는 요놈이 주적이 누구라고요? 펜듈럼. 갖가지 펜듈럼들이 우리를 계속 걸고 넘어져서 포획하려고 해요. 에너지를 수확하기 위해서. 그 작업으로 하는 게 뭐냐면은 생각에 씨앗을 심습니다. 씨앗을 뿌려요. 생각에 씨앗을 뿌려요. 미끼. 펜듈럼에 갈고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펜듈럼의 갈고리. 이 갈고리에 미끼가 있습니다. 이 미끼를 어디에 뿌리느냐? 생각 안에 미끼를 뿌려요. 생각 안에. 씨앗을 심는 거죠. 이 생각을 먹기 시작하면 이 미끼를 문 거예요. 미끼를 물면 포획된 거예요. 그 포획된 거를 해킹 더 매트릭스에서는 집게에 물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집게에 확 물렸어, 의식이. 의식이 딱 물리는 순간 에너지 흐름이 차단돼. 에너지 흐름이. 그리고 펜듈럼의 밥이 돼. 이 원리예요. 그래서 생각에 미끼, 씨앗을 심으면 중요성이 높아지고, 중요성이 높아지면 미끼를 물게 되고, 미끼를 물게 되면 집게에 물리게 되고, 집게에 물리게 되면 흐름이 차단되고, 흐름이 차단되면 그때부터는 펜듈럼이 마음대로 갖고 놀 수가 있어요. 획일화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때 나오는 행동,
그 행동에 의해서 계속 들었다 놨다 하면서 에너지를 소진시키면서 에너지 대출도 해줬다가 하면서 네, 이 사람을 갖고 노는 거예요. 에너지 포획이 된 거죠. 자, 이게 이제 큰 그림이에요. 큰 그림이에요. 그러면 이 중요성이라는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보죠. 예, 그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서 생각에 씨앗을 심는다고 그랬는데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겁니다. 각종 미디어로부터 들어오기도 하고요. 시스템으로부터 들어오기도 하죠. 자, 그런 것들이 생각을 교란시킵니다. 예, 주입시킵니다. 그리고 생각을 일으킵니다. 그럴 때 중요성이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에 의해서 어떤 기준이 자꾸 자리 잡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 그것에 의해서 중요성이 확 올라가기 시작해. 예. 그러면 이 중요성을 이제 해부해 보자는 거죠. 중요성이란 놈이 있다고 합시다. 이게 올라가면은 우리 안에서 중요성이 증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생각에 씨앗을 심었는데 이 생각이 중요성을 일으키고 중요성을 일으키면은 뭐가 올라오냐면 감정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확고한 기준을 강하게 붙드는 순간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거기서 어긋나기 시작하면 감정이 요동을 칩니다.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쟤는 왜 저래? 도대체 나는 왜 이러고 있는 거야? 뭐 이렇게 감정을 막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이 감정이 곧 뭘 자극해요? 의지를 자극해요. 내가 가만히 참고만 있을 수 없지. 내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너 가만히 있어봐. 너 이리 와봐 이놈아. 자, 의지를 일으키면 이게 행동으로 나가겠죠? 행동으로 나가면 펜듈럼은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을 각본 안에 넣은 겁니다. 그러면 이 행동에 의해서 당연한 반응이 올 거고 이 반응은 이 감정을 계속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생각을 확고하게 강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확고한 생각은 또 다른 감정을 계속 유발시키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걸 굴레에 가둬두게 됩니다. 이게 지속되면 이 사람의 어떠한 삶의 패턴이 형성이 됩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거를 이제 이 사람은 팔자처럼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좋든 나쁘든, 네, 좋았든 나빴든 중요한 거는 이 굴레 안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에너지 소진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열정을 불태운 것 같지만 내가 없어요. 알고 보면 사실 내가 쏙 빠져 있어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런 삶이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자, 이게 이제 흐름이 차단되고 집게에 물려서 획일화된 행동, 규격화된 행동, 고정관념에 갇힌 삶, 이 패턴, 이게 이제 해부학적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다른 의미로 제가 이렇게 그림을 그려드리면, 자, 여기 이제 감정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감정. 이런 식으로 이제 감정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감정이 두 개를 딱 쥐고 있어요. 창과 방패. 공격과 방어용이죠. 예. 경계, 공격, 예. 복수, 막 이런 거. 예. 근데 얘가 감정이 이걸 쥐고 있어요. 감정이. 네. 그리고 감정 뒤에 누가 있냐면 팔짱을 딱 끼고 네. 생각이 있어요. 생각. 그래서 감정은 생각의 지휘를 받고 감정은 예, 이 창과 방패를 이제 의지라고 볼 수 있어요. 행동이죠. 의지를 일으킵니다. 요 구조예요. 요 구조. 그런데 요 뒤엔 또 누가 있을까요? 예, 이 생각 뒤에는 바로 펜듈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펜듈럼이 이제 깃발을 딱 꽂고 있는 거예요. 깃발. 결국은 예, 최종적으로는 펜듈럼의 조종하에, 이건 이제 보이지 않는 손이죠. 펜듈럼은 보이지 않는 손. 생각의 명령하에 예, 감정이 요동쳐서 의지가 작동해서 행동, 반응이 나옴으로써 어떤 반응이 나와요? 또 다른 펜듈럼과 맞서 싸우는 예, 펜듈럼의 꼭두각시 좀비들을 또 풀어가지고 계속 갈등을 일으켜서 뭐라 그래요? 싸우게 만드는, 맞서 싸우게 만드는 이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거예요. 현실과 맞서 싸우는 이 펜듈럼의 굴레입니다. 이게 네, 이 그림을 이제 보셔야 돼요. 이게 중요성에 대한 해부학적 구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중요성이 일어난다는 건 뭐냐? 중요성은 펜듈럼은 뭘 자극해요? 펜듈럼은 중요성을 생각 속에 심고 그러면 이 생각이 지배하고 있어요. 감정을. 그래서 감정이 이 중요성이 들어간 생각에 따라서 요동을 치는 거죠. 요동을 치니까 의지가 막 밀어냈다가 방어했다가 쳤다가 막 예?
전투가 벌어지는 거죠. 전쟁 같은 현실 때문에 이 생각이 강화되는 거죠. 펜듈럼은 이제 앉아서 이걸 즐기고 있는 거죠. 자, 이 그림입니다. 이게 중요성의 해부학적 구조예요. 그럼 이제 중요성이란 놈을 어떻게 이 해부학적인 구조를 알았으면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결국 중요성이 있다는 것은 감정이 요동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중요성을 찾으려면 어디서 쉽게 찾을 수 있냐면 감정이 요동치는 곳에서 중요성을 찾을 수 있어요. 이게 활활 타오르는 분노이든 쭉쭉 가라앉는 우울이든 무기력이든 지나치게 나의 감정을 오르락내리락 시키고 붙들고 있는 거면은 여기에 중요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한 대상 또는 어떤 메시지 아니면 어떤 생각들 가치관들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럼 그 중요성이 들어간 것을 찾고자 하면 생각을 펼쳐야 돼. 생각을. 그래서 감정을 통해서 중요성이 있는 지점을 파악을 하고 그 중요성이 있는 지점을 정확하게 찾아내려면 거기에 들어간 생각을 펼쳐보고 그럴 때 중요성이 찾아지는 순간 중요성은 낮춰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보통은 낮춰지는 순간 생각이 바뀌니까 중요성이 낮아지고 그러니 감정이 요동하는 게 줄어들고 그러니 바로 행동으로 나오던 게 멈추게 되는 거죠. 일단 멈춤이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와 동시에 이제 펜듈럼을 바라볼 수 있는 인식의 능력이 향상되는 거고 배후의 펜듈럼을 더더욱 인식하게 되는 거고 그럴 게 이러한 반응이 새로운 반응이 반복되고 경험될수록 펜듈럼의 실체를 알게 되는 거고 배후를 알게 될수록 나는 현실의 갈등에서 펜듈럼을 명확히 인식함으로써 탈출구를 얻어내는 겁니다. 이게 집게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이제 큰 그림이에요, 이게. 이제 이해되셨죠?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책의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펜듈럼은 시스템을 갖고 있죠. 매트릭스 시스템. 그런데 이 매트릭스 시스템은 우리의 개인, 정말 자유로운 영혼으로서의 개인, 이건 이제 트랜스퍼러죠. 그 트랜스서핑, 현실의 지배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러한 개인과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트랜스서핑 시스템은요. 근데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획일화와 규격화. 그래서 우리를 이러한 틀 안에 가두려고 해요. 그러나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 세상을 통제하기 위해서, 현실을 통제하기 위해서 태어난 우리의 자유로운 영혼은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이것에 어떤 거부감을 느끼게 돼 있고, 저항을 느끼고, 굉장한 부담감, 불편감을 느끼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조차도 이제는 초기에 차단당하죠. 어릴 때부터 스마트폰을 손에 넣으면서 태어나면서부터 그걸 차단당하는 경우가 많아요. 빨리 시스템에 편입이 되고 포획이 되고 자발적인 시스템의 지지자가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트랜스서핑이라는 것을 접하지도 못해요. 그리고 책을 주고 알려줘도 들어오지도 않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트랜스서핑에 관심을 갖게 된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이러한 자유로운 영혼의 심장이 아직 살아있다. 아직 맥박이 뛰고 있다. 그러니까 너무 괴로워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환경을 비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죽지 않았어. 살아있어요. 여러분들 살아있어요. 살아있는 심장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탈출구를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미로찾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침착하게 영화의 주인공처럼 침착하게 여러분들이 티 내지 않고 탈출하는 이게 이제 트랜스서퍼입니다. 여러분들 맞서 싸우지 마시고 티 내지 마시고. 그래서 이 자유로운 영혼은 그걸 느끼게 돼 있다. 이건 아닌데 왜 자꾸 나를 하나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왜 나를 이렇게 규정하려고 그러지? 왜 나라는 사람을 이렇게 몰고 가려고 그러지? MBTI 좋죠? 좋아요. 그게 굉장히 잘 사람을 평가하는 거, 기질을 찾아주는 거 좋은 도구임에는 맞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좀 대중화되다 보니까 왜 나를 그 MBTI의 틀 안에 집어넣으려고 그러지? 너는 ISTP지, 나는 ENFP야. 그러니까 너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또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니까 넌 나 이렇게 돼야 돼. 너는 그런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 왜 그러지? 이런 거. 그쵸? 야, 너 나이가 몇인데 지금 이러고 있어? 정신 차려야지. 앞가림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나이가 몇인데.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왜 꼭 그래야만 하지? 이런 의문들이 여러분들이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반발심이 생기고 저항감이 생길 텐데 내부 의도에 갇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어요. 근데 이 트랜서핑을 접했다면 이렇게 막 흥분하고 열받아서 막 저항하고 이게 아닙니다. 침착하게 이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셔야 돼. 내려다보셔야 돼.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지를 전체적인 관점에서 파악을 하셔야 돼요. 내 주변을 둘러보면서 흥분하시면 길을 못 찾아요. 전체적인 걸 파악하기 위해서 두루두루 살피고 돌아다니고 티를 내지 마세요. 이 시스템에 대해서. 자, 그러면 집게를 풀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집게를 풀고 나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책에서는 우리의 의식이 이 시스템에 붙잡혀 있다. 이 규격화되고 획일화된 틀 안에 갇혀 있는, 집게에 물려 있는 펜듈럼의 전락함, 이러한 사례를 3가지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그걸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공통점은 뭐냐면 중요성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성의 관점에서 이 책에 제시된 사례들을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중요성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세요. 첫 번째 사례는 뭐냐면, 첫 번째는 사랑은 똑똑한 전략을 통해서 손에 넣을 수 있다. 자, 요 메시지, 이제 사랑에 대한 얘기죠. 사랑은 똑똑한 전략을 통해 손에 넣을 수 있다. 근데 이 생각 자체가 집게가 채워진 거다. 이게 펜듈럼에 물려있는 사고다. 이게 펜듈럼에 물려있는 사고다. 이 뜻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서 중요한 건 사랑은 이제 똑똑한 전략. 요 말이 뭐냐면 사랑은 머리로 하는 거다. 이 얘기예요. 머리로. 전략을 잘 갖춘 사랑의 펜듈럼 시스템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아주 이러한 사랑의 전략을 잘 구비한, 그리고 잘 시스템화한 그러한 펜듈럼이 있습니다. 펜듈럼 조직이. 바로 결혼정보회사예요. 거기는 이러한 사랑을 전략적으로 하죠. 매칭을. 그런데 다분히 펜듈럼적인 것이다. 사랑은 과연 그런 것이냐? 과연 그런 것이냐, 여러분? 자, 요거는 이제 하나 알아셔야 돼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한다. 머리로 하는 건 뭐예요? 사랑을 자꾸 분석하려고 그래. 논리적으로 자꾸 파악하려고 그래. 그게 아닙니다. 사랑은 가슴으로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직감, 느낌. 느낌은 어디로 튈지 몰라요. 머리로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랑은. 머리로 하는 사랑을 하려면 여러분들 결혼정보회사 잘 고르셔가지고 정보 잘 업데이트 하셔가지고 매칭 잘 하시면 돼요. 물론 그렇게 해서 잘 사는 경우도 있어요. 우수한 좋은 확률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이 선택한 거기 때문에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계가 있어요?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는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펜듈럼 시스템 안에 계속 머물러서 산다는 가정하에는 그러한 매칭 시스템도 나쁘지 않아요. 나름대로 검증도 되고. 그러나 사랑은 펜듈럼 안에 갇혀있지 않아요. 가둬둘 수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평생 좀비로 살지 않는 한, 여러분들이 심장이 살아있는 한, 여러분들은 펜듈럼 시스템 안에서 사랑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답답해서 못 살아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펜듈럼 벗어난다고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장이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랑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다. 머리는 필요한 거예요. 필요할 때가 있어요. 머리를 작동시키지 않고 사랑을 하게 되면은 열정적인 사랑으로 끝나죠. 열만 내고 불나비처럼 타들어가는 거예요. 하지만 머리만으로 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다분히 펜듈럼 시스템 안에 사랑을 가둬놓기 위한 펜듈럼의 메시지다. 이것을 받아들인 순간 사랑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죠. 그리고 그 중요성은 어떤 형태로 중요성이 들어가요? 시중에서 말하는 이런 어떤 사랑의 논리가 있어요. 그거 대표적인 게 뭐예요? 조건. 서로 스펙이 맞아야 돼. 조건이 맞아야 돼. 근데 이것을 내면화한 순간, 여기에 중요성을 집어넣는 순간 스스로가 검열을 해. 그래서 어때요? 나는 저 사람에 대해서 딱 보는 순간 심장이 쿵떡쿵떡 뛰는데, 그런데 외적인 어떤 조건을 살펴보니까 아이고, 나는 가당치도 않지. 저 사람 앞에서 명함도 못 내밀겠어. 말을 꺼내질도 말자. 근데 이런 자신이 너무 괴로워. 이런 내 자신이 너무 괴로워.
또는 저런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나를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어. 물론 업그레이드 시킨다는 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굉장한 이 사랑의 펜듈럼의 시스템에 복무를 하게 됩니다. 결국은 스펙 전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돈 많은 집안에 내가 들어가기 위해서는 내가 혼수를 잘 해야 되니까 나도 그만한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 심지어 막 빚을 내. 이러다가 결혼 사기도 막 당하고. 여러분 결혼 사기 많은 거 아시죠? 여러분 외적인 거에 이제 현혹이 되기 시작해. 그래서 또 속아. 겉만 보고. 외제차 끌고 다니고 좋은 집에서 살고 부모님이 잘 나간다고 하니까 그냥 믿어. 고지고대로. 사진 보여주니까 또 믿어. 여러분 사기 공화국 아니에요? 대한민국 사기 공화국 아닙니까? 이거 비하하는 말이 아니라 통계적으로 그렇잖아요. 안타깝지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근데 결혼 사기도 많습니다. 아시죠? 결혼 사기 많아요. 내가 아는 분도 결혼 사기 당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근데 왜 당할까요? 욕망. 욕망. 욕망에 의해 일어난 중요성. 이 중요성이 눈을 멀게 해. 펜듈럼이 갖고 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집게에 물리지 않게 해서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펜듈럼이 주입한 사랑에 관한 이러한 메시지들, 거기에 복무하려는, 자발적 복무하려는 그러한 태도에서 자유로우셔야 돼요. 자유로우셔야 돼요. 거기에 힘을 주지 마세요. 그럼 눈이 멀어요. 사람이 만나는 겁니다. 사랑은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거고 가슴과 가슴이 연결되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조건과 조건이 만나는 논리적인 시스템, 매칭 시스템이 아니란 말입니다. 전략은 필요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전략만으로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전략적으로 여러분들 사랑을 성사시킬 수는 있습니다. 결혼까지 가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혼 생활에 대해서는 더 이상 그 전략이 통하지 않아요. 연애 성사, 재회까지도 시켜줄 수 있어요. 전략으로는, 기술적으로는.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들의 사랑을 지속시킬 수는 없어요. 심지어 결혼까지 시켰어요. 이 전략적으로. 그러나 마음과 마음은 닿지 않아요. 그럼 뭐가 돼요? 결혼식을 치룬 동거 사이가 되는 거예요. 부부가 아니라, 일심동체의 부부가 아니라 결혼식이라는 것을 거행한 그냥 동거인이 된다고요. 전혀 마음은 닿을 수가 없어요. 기능적인 결합이라도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기능적으로라도 결합이 되면 돈 잘 벌어오고 가정일 잘하고 육아 잘하고 적당히 집안일 안배하고 기능적으로라도 되면 다행이라고요. 그거는. 그런데 기능적인 결합도 제대로 안 돼. 화학적인 결합도 안 된 상태에서 마음과 마음이 안 닿더라도 손발이라도 맞으면 좋아, 외적으로. 근데 집안도 기능이 제대로 안 돌아가. 이거 어떡할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요. 여러분, 사랑은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돼요. 소통이 돼야 돼요. 가치관이 통해야 된다고요. 서로 살아있는 사람들끼리 만나는 거예요. 좀비끼리의 결합이 아니에요. 좀비끼리의 결합이라면 사실상 여러분들이 그러한 전략적인 결혼 후에도 별 문제 없이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더 이상 좀비가 아니란 뜻이기도 해요. 반가운 일이죠, 어떻게 보면. 이대로 못 산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살아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런 의미란 말이죠. 반대로 해석을 하면. 그러니 불행 중 다행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는 계속 그 집게를 풀고 나올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집게에 그냥 물려 사시든가. 다 잊어버리고, 그래. 원래 삶이란 이런 거야. 내가 괜한 생각을 했지. 뭐 불편한 거 없잖아. 우리 사이에서. 서로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 그럼 그렇게 사세요. 눈먼 채로 자발적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 눈을 떴다면 숨을 쉬어야죠.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면 계속 살아나셔야죠. 그렇죠? 요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사랑과 관련해서. 그래서 왜 이런 사랑과 관련한 어떤 중요성이 자꾸 들어가느냐. 펜듈럼이 주입한 사랑의 맺는 방식, 관계 맺는 방식, 결합의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기준을 내면화시킴으로써 거기에 맞는 행동을 자꾸 해 나가려고 하다 보니 가슴은 계속 춥고
머리만 살아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꼭 그러라는 법이 있나? 내가 왜 무턱대고 따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된다고요. 중요성을 일으키고 이 시스템이 우리에게 가져가려고 하는 건 획일화와 규격화라는 겁니다. 고정관념을 일으켜서 사랑에 대한 획일화와 규격화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예. 뭐 이런 연애 상담 이용하지 말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을 접하고 알아두는 건 필요한 겁니다. 제가 말하는 건 전략만으로 살지 말란 뜻이지 전략도 없이 살란 뜻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접하긴 접하시는 건 나쁘진 않아요. 네. 그러나 본질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래야 펜듈럼에서 살아남고 벗어납니다. 남의 연애 상담은 잘하는데 자기 연애는 젬병인 사람들이 있죠. 예. 왜냐? 연애 이런 거는 책으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예.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게 나아요. 그런데 아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몸소 부딪혀서 하는 게 연애예요. 예. 근데 이제 요즘 뭐 10대들 보면은 카톡으로 여자친구 주고 받고 사귀고 하는데 한 번도 안 만나봤는데도 사귀는 여자친구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그거는 이제 허상이죠, 허상. 사실은 허상입니다. 공부를 잘 하시고 해왔고 또 그래서 학벌이 좋고 또 직장도 좋은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있죠. 근데 이분들이 이제 유일하게 안 되는 게 연애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또 연애에 취약한 것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러한 펜듈럼의 연애 시스템을 내면화하려고 막 열심히 파는 경향이 또 있어요. 그래서 자꾸 논리적으로, 특징이 뭐냐면 논리적으로 머리로 이해하고 분석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관계를 이해하고 관계를 어떻게든지 해결하려는 솔루션을 찾고 이런 관점을 취하시는 분들이 좀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안 돼요. 예, 그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자꾸 부딪히고 실패도 경험하고 아픔도 느끼고 화도 나고 갈등도 일으켰다가 해결하려는 노력도 해보고 이런 게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안전하게 가려고 사전 지식을 쌓고 사전 정보를 쌓고 사전 컨설팅을 받고 그리고 계속 어떤 의지처를 삼아서 이러한 거울 제조공을 만들어 놓고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려고 하면 결국은 이게 내 삶을 만들어 나가는 데서 점점 빗나갑니다. 심지어 내가 원하는 사람과 잘 성사되더라도 말이죠. 예. 옛날에 어떤 분은 거짓의 씨앗을 이제 뿌렸어요. 연애 과정에서. 예, 이제 학력을 속인 거죠. 근데 그 남자를 너무 사귀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거짓의 씨앗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 마음에. 이 중요성이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그럴수록 어때요? 사랑의 전략을 자꾸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관계가 유지되고 내 거짓이 드러나지 않을 수 있을까? 심지어는 저 남자와 결혼에 꼴이 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자꾸 찾게 되는 거예요. 방법을. 전략은 또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미 마음의 씨앗이 잘못됐기 때문에 방법을 동원해서 도움을 받아서 결혼까지 하더라도 문제의 씨앗은 점점 자라게 돼 있습니다. 결국 더 크게 터져요. 근데 결국 그분이 제가 그런 얘기를 해도 고지고대로 그걸 안 받아들이고 그냥 방법적인 것만 자꾸 취하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분명히 저는 경고했어요. 이분이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상담료 먹튀를 한 3번 하셨어요. 3번을. 예. 그것도 참 이 사람의 어떤 캐릭터죠. 예, 아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예요. 이런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한 결과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예, 빨리 그걸 깨우치지 않으면 더 크게 부메랑이 날라와요. 예, 그 상담료 먹튀를 할 때 제가 처음에는 뭐 사정이 있겠거니 하고 또 기다려주고 뭐 이렇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반복되는 건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해드렸는데 더 이상 안 오더라고요, 이제. 예. 그러면 제가 예상하기로는 그런 방식이면 이제 삶에 균열이 상당 부분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부메랑이 날라옵니다. 예,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 걸 빨리빨리 알아차리셔야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그래서 제가 어떤 그 상황에서는 지지를 하고 격려를 하고 이런 분도 있지만 어떤 분들에게는 요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좋게 얘기를 해드리죠. 그걸 빨리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빨리 변화하세요.
빨리 깨우치시고. 근데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시면 뭐 제가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예,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환경을 통해서 자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예, 뭔가 자꾸 꼬이면 반복되는 거에는 예, 내 마음의 어떤 에너지 방향, 태도, 씨앗, 이걸 한번 들여다 보셔야 돼요. 또 뭐 그 픽업 아티스트라고, 예, 이제 요즘에도 뭐 많이 하나 모르겠는데, 픽업 아티스트들이 이제 뭐 여자 꼬시는 기술 가르쳐 주고, 남자들이 이제 거기 가서 그런 거 배워서 사용하고, 다분히 기술적인 건데, 이게 이제 뭐 약간 어둠의 심리학일 수 있어요. 그게 통합니다. 통하는데, 뭐 최면 기술하고도 비슷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 그래서 통하긴 통하는데 그걸로는 사랑을 이룰 수 없습니다. 다분히 그것도 전략적이고 전술적이고 심지어는 기만적인 거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형태로는 진정한 사랑의 궤도에 들어갈 수 없고, 그것만 의존하고 그것만 사용하는 사람은 결국 그 사람은 사랑을 하려는 것 같지만 결국은 자신의 함정을 파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국 그 함정이라는 게 뭐예요? 펜듈럼이 한번 또 그 사람의 에너지를 크게 수확해 갈 만한 그런 현실이 펼쳐진다는 얘기입니다. 펜듈럼에 휘둘리는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그런데도 그런 게 잘 먹히고 잘 팔리는 이유는 그만큼 사랑에 있어서도 대부분의 사람들의 의식이 이 펜듈럼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사랑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 소리 듣기도 쉬운 거예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예. 너 이렇게 바보 같은 생각을 하냐. 적당히 결혼해. 다 똑같아.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거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그 가치관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사랑은요, 잘하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잘하려고 하니까 중요성이 들어가고, 그러니까 자꾸 이러한 펜듈럼 시스템의 이야기를 더 귀담아 듣게 되다 보니까 그 굴레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랑을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하세요. 그냥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집게에 물린 사례를 이야기한 거는요,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다. 신의 직장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나는 아이고 저거 엄두 낼 수도 없어. 생각하기도 힘든 일이지 나한테는,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런데 이제 이거는 뭘 뜻하냐면은 의식의 한계가, 다른 말로 생각의 한계가 현실의 한계다, 또는 행동의 한계다. 네. 의식이 이만하면 행동도 이만한 거예요. 의식이 요만하면 행동도 요만한 거예요. 예. 의식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 현실의 한계다. 자, 요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국 좋은 직장을 얻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 말에 신념의 씨앗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행동도 제한받고 현실도 당연히 제한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뒤집어 말하면 그러한 펜듈럼의 메시지를 내가 거부한다면 내 의식과 생각은 거기에 규정당하지 않고, 아니다, 얼마든지 나도 갈 수 있다 라고 했을 때 행동이 규정받지 않고 현실도 이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전에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심리학과에 다니던 시절에 인지심리학을 담당하던 교수님이 계셨어요. 그 인지심리학 교수님 수업 중에는 사고와 문제 해결이라는 아마 수업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교육심리와 맞닿은 그런 심리학 과목이었는데, 그때 과제로 내주신 게 있어요. 그래서 어떤 그 이론이 있습니다. 교육심리 관련한 이론이 있는데, 이 이론을 근거로 문항을 개발해봐라 이거예요. 일종의 프로그램 만드는 겁니다. 문항을 개발해봐라. 각각의 이론에 맞게 문항을 만들어 와봐라. 자, 이게 과제물이었는데, 이렇게 하나씩 만들고 있는데 특정한 지점에서 도저히 이거는 문제를 만들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저로서는. 이걸 어떻게 문제를 만들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제가 메일을 좀 보냈어요. 교수님,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항목은 문항을 만들기가 매우 어렵다고 저는 판단되는데 이게 가능한 겁니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답장이 온 게 뭐냐면,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세요. 이렇게 답장이 왔어요. 예.
뭐 그렇게 답장을 하는데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된다고 생각하고 하라는데. 그래서 된다고 생각하고 해보니까 되게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전에는 안 된다, 이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답장을 받고 이게 된다고? 어떻게 될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파기 시작하니까 희한하게 그 문항이 가능해지더라고요. 문항 만드는 게. 예. 결국 이제 그 과제물을 잘 수행을 했고요. 저는 거기서 굉장히 큰 깨달음을 저는 거기서 얻었어요. 왜냐면 그 전까지는 제가 싫어했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절망 말라 하면 된다, 이거였거든요. 전 그 문장을 볼 때마다 화가 났어요. 심지어는. 예. 뭐가 하면 돼? 하면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데, 이거 절망 말라니. 절망스러운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거 말을 들으면 난 더 화가 나. 이런 입장이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입장도 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저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경험 이후에 저는 이렇게 바뀐 거예요. 뭐냐면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안 하게 되고, 안 하게 되니까 안 되는 거다, 그 사람한테는. 그런데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면 시도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하면 되게 되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다. 아, 결국은 하면 된다라는 그 마음,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이게 바로 의식의 한계가 현실의 한계고, 생각의 한계가 행동의 한계를 규정하는구나. 요걸 깨달은 거예요, 요거를. 네. 그때부터 제가 이제 굉장히 자유로워집니다. 의식이 자유로워질 뿐 아니라 실제 행동이 굉장히 자유로워져요, 그때부터. 예. 그래서 창의성을 이제 공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예. 창의성을 실질적으로 이제 막 몸소 막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야, 이게 의식의 한계라는 게, 생각의 한계라는 게 굉장히 우리의 삶을 잡아먹고 규정하는 거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펜듈럼이었다는 거죠. 예. 창의성이라는 것이, 창의적인 태도라는 게, 아, 이게 트랜서핑적인 사고구나. 이걸 이제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생각과 행동이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의식과 현실이 연결될 뿐 아니라 행동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이걸 간과하시면 안 돼요. 이거를. 왜냐? 아, 생각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깨닫는 것은 가능하고, 많은 책들에서 이 얘기를 하죠. 성공한 사람들의 책에서 생각하라,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생각에 대한 중요성은 뭐 많이들 알고 있어요. 시크릿에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방구석 트랜스퍼가 돼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자성예언 중요합니다. 그러나 자성예언만 하면서 주문 외듯이 방구석에 있는 것은, 이거는 희망고문. 심지어는요, 망상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시크릿류를 싫어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망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합리화시키는, 네, 계속 최면에 걸리게 하는, 계속 뽕맞게 하는 그런 곳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실제로. 망상에. 트랜서핑도 그래서 제가 제발 방구석 트랜서핑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가자고 영상 제가 왜 만듭니까? 나가라, 이거 나가라. 움직여라. 걷기부터 시작해라. 몸을 움직여라. 안 움직일수록 이러한 방구석 트랜서핑을 하려는 쪽으로 가기 쉬워요. 그거는 트랜서핑 아니라니까요. 사념체라니까요. 부정사념체 만드는 거고요. 환상을 일으키는 거고요. 이상화하는 거고요. 자기만의 가상현실을 만들어서 망상에 빠지는 거예요. 그건 현실이 아니에요. 제가 현실 기반 트랜서핑이라고 얘기하잖아요. 현실 기반은 두 손이 움직여야 돼요. 망상이 아니라고요. 우리 허언증 걸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구분하셔야 돼요. 제가 심리학적인 관점을 포기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갇히지도 않지만. 왜 그래요? 이걸 구분 못하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망상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시크릿 얘기하는 거 있단 말이에요. 제가 가까이에서 봤어요.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을 또 쫓아요. 행복 이러면서. 제가 화가 안 나겠습니까? 심리 상담한 사람으로서 화가 안 나겠어요? 번제심리 공부한 사람으로서 화가 안 나겠냐고요. 그런 사람들 보면.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행동을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생각의 한계는 행동의 한계다. 그렇다면 생각의 한계를 걷어냈다면 행동해야겠어요? 안 해야겠어요? 행동과 함께 가는 겁니다, 여러분.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는 생각의 한계의 철폐는 망상의 길로 이끄는 독이 될 수 있다. 자, 그래서 좋은 직장 얻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다 라는 것의 메시지에 규정당하지 않는 건 좋지만 이게 행동으로 번역되지 않으면 또 하나의 펜듈럼으로 작용한다. 요건 제가 보충으로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소위 직장복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분들 주변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일 수도 있고요. 이상하게 잘 돼. 원서를 넣으면 그냥 잘 돼. 그냥. 면접도 일사천리야. 직장복에 있는 사람들 특징은요. 어렵게 생각을 안 해요. 쉽게 생각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생각의 한계를 긋지 않았어. 신념이나 중요성이 제로 상태. 자, 세 번째 집게 물림 현상의 사례. 사랑하는 사람을 되돌릴 수 있다. 이게 재회와 관련된 거예요. 재회. 자, 이것도 그런데 집게에 물린 생각이다. 이렇게 사례를 든 이유는 뭐냐면은 다른 부분에서도 바딤 잘란드가 언급한 적이 많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 떠난 사람은 붙잡는 거 아니다. 왜? 떠났다는 건 마음이 떠났다는 얘기고 한 번 떠난 마음 되돌릴 수 없다. 네 의지로. 이 얘기예요. 근데 되돌릴 수 없진 않아요. 왜냐? 이 연애 스킬, 연애 상담 기술을 사용하면요. 전략을 사용하면 되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얘기하잖아요. 기술을 사용해서 되돌릴 수는 있을지언정 그 마음을 되돌리는 건 쉽지 않고요. 마음이 돌아온 것 같아도요. 확률상 얘기하는 겁니다. 진짜 재회가 이루어지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만 상당 부분은요. 인위적으로 재회를 한 경우에는 마음까지 돌이키는 건 어려워요. 그런데 제대로 재회가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서로 재회하고 싶지만 인위적으로 노력하진 않았는데 서로가 깨달음을 얻은 거죠. 떠나보면 알 거야잖아요. 떠나고 나니까 나 자신이 보이고 상대방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소중했던지 또 내 자신이 얼마나 냉정했던지 얼마나 많은 잘못을 했던지 이 반성에 이르는 거죠. 서로가. 그러면 재회가 가능하고 그렇게 이루어지는 재회는 자연스럽고 때로는 극적이면서도 이것은 더욱 긴밀한 사랑으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한 재회는 있을 수 있는데 이거는 인위적인 방법을 막 사용하진 않아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애를 오래 지속하다가 결혼에 골인한 경우에는 오히려 굉장히 돈독하게 든든하게 신뢰로운 관계 속에서 꺼리낌 없이 관계를 유지하면서 결혼 생활하는 경우 있어요. 그런 부부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부지간에서는요. 커플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서로 조심스러운 이게 없어져야 돼요. 한마디로 자연스러워져야 된다고요. 자연스러운 건 흐름이 있는 거거든요. 흐름이 있는 건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거든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것은 받아주기도 하고 받아들여지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다른 말로 이해하기도 하고 이해해주기도 하고 이해받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양보받기도 하고 이거거든요. 이게 흐름이에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편해져요. 편해지면 어때요? 말이 자연스러워져요. 뭐 부부 사이에 존댓말 쓰는 거 있을 수 있죠. 있는데 그게 인위적으로 느껴지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부부는 존댓말을 쓰는데 이 부부는 여전히 부부 사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마치 연애 초기에 서로 간보는 썸 타는 게 아니라 간보는 느낌, 서로 그냥 조심하는 느낌, 거리감이 느껴진다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어떤 존댓말은 정말로 존중해서 그게 나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어떤 경우는 서로 부부가 막말을 해요. 야,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근데 그분들은 그 둘 사이에서만 그래요. 이제 외부에서는 예의 다 지켜요. 근데 그 둘 사이에서 그러는 것은 서로가 용인이 돼. 그리고 그게 편해. 그리고 그게 나쁜 의미가 아니야. 이런 경우에는요, 굉장히 격의가 없는 사이예요. 그런 경우에는 싸우면 그게 다예요. 다음날 며칠 지나면 또 별일 없다는 듯이 지내요. 그러니까 싸움이 큰 문제가 안 되는 부부죠. 그 부부. 그런 경우는 크게 터질 일이 없어요. 그게 훨씬 좋은 거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경우는 서로 존대해주고 갈등도 일어나지 않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 표면적으로는요. 그런데 굉장한 휴화산이죠. 휴화산.
다이너마이트를 갖고 있어. 지뢰를 갖고 있어. 자, 어떤 게 더 좋겠어요? 어떤 게? 그래서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재회를 했어. 같이 다시 연결됐어. 이 연결이 어떤 연결이냐 이거예요. 그냥 기능적인 연결이죠. 예. 근데 만약에 마음과 마음이 진짜로 이게 연결이 되려고 하면은 이제 스파크가 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파크를 안 일으키려고 계속 외적인 쇼를 해. 자, 그럼 언제까지 쇼할 거예요? 결국은 드러나죠. 그러면 그 드러날 때 어떤 식으로 드러나요? 스파크가 크게 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파크가 크게 튀지 않게 하려면 서로 저항을 많이 만들지 말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흘러야죠. 흐르는 게 뭐예요? 소통이죠. 소통이 뭐예요? 말만 주고받는 게 아니라 감정, 마음을 주고받는 거죠. 마음을 주고받다 보면은 서운하기도 하고, 뭔가 답답하기도 하고, 밀어내기도 하고, 그러면서 조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편해지는 거죠. 그럼 연결되는 거죠. 그러면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렇게 재회가 되는 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 말하는 이 재회는 그런 재회가 아니라는 전제하에 바딤 젤란드는 큰 의미가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저의 입장도 연애 기술을 사용해서 이런 식으로 재회를 한들 큰 의미가 없다 이겁니다. 예. 근데 펜듈럼의 시스템 안에서 자발적으로 복종하는 사람들의 연애 패턴은 대부분 이 안에 갇혀 있고, 그래서 연애 상담 코칭이 성행하는 거고요. 먹히는 거고요. 수요가 많은 거예요. 예, 여기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먹히는 거예요. 이제 심리 상담적으로는 이거 뭐 별 의미가 없는데요 하면 안 먹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가려운데 긁어주고 얘기를 하면 또 정신을 이렇게 딱 차리시는 분도 있기는 해요. 근데 가려운데 긁어주면은 이제 뭔가 얘기를 더 해주려고 하면 이제 딱 끊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이분들은 이제 펜듈럼 안에 내가 있을 테니까 건드리지 마 이거죠. 그럼 건드리지 말아야죠. 본인이 그렇게 있겠다는데. 근데 여러분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살고 싶은 생각이 없으시잖아요.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잖아요. 뛰는 심장으로 살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 시스템 안에서 말하는 거 대다수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따르고, 심지어 그 대다수가 그 논리에 의해서 그게 통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소수라 하더라도 내가 이상한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뭔가 잘못된 건가?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받아들일 수는 있죠. 그러나 휘둘리진 마세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저도 연애상담 이 논리를 적용해서 코칭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필요할 때는. 그러나 그것이 나의 삶을 지배하게끔 만들진 마시란 말이에요. 그건 필요한 거예요. 전략일 뿐이에요. 전략 전술. 전략은 바뀔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치관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가치관이 확고하면 전략은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가 트랜서핑에 사고를 하고 있다면 펜듈럼이 부여하는 전략을 붙들 이유는 없어요. 전술적으로 사용할 뿐이죠. 요거를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떠나는 사람, 떠난 인연에 대해서 집착하지 말아라. 그 중요성을 집어넣을 필요가 없다. 거의 대부분은 내 미련이다. 그나마 아름답던 추억마저도 훼손하고 또 헤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지 말아라. 빨리 보내라. 그리고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해 주십시오. 허용하고 흐름에 따르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 중요성과 집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집계에서 어떻게 나올 거냐? 그러려면 집계의 논리를 알아야 됩니다. 2가지 또는 3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일단 중요성과 집계. 중요성은 뭐냐면은, 중요성을 여러분들이 바로 느낄 수는 없어요. 중요성을 느끼는 건 감정이에요. 감정이 올라오면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시면 돼요. 감정은 나를 주체할 수 없게 흔드는 감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압박감이라는 겁니다. 압박감. 이러한 감정을 느낄 때 중요성이 들어있다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틀리지 않아요. 왜냐? 압박감이라는 건 뭔가 막혀있다는 느낌입니다. 막혀있다는 건 집게가 채워져 있다는 얘기예요. 펜듈럼에 포획됐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막힙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는 뭔가 답답하고 부담스럽고 힘들고 막혀있는 느낌이고요. 좀 더 강렬하게 펜듈럼에 미끼를 물었을 때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겁니다. 확 쫄아들거나 폭발하거나 이런 쪽이에요. 가슴이 답답하다, 다리가 후들후들한다, 기운이 빠진다,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 뭐 이런 거. 이런 거에 휩싸이면 거기에 10중 8구 펜듈럼이 근간에 또아리를 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시에는 압박감, 전시에는 감정 이렇게 되겠어요. 어쨌든 이런 상태에서 중요성이 거기에 들어있다. 그러면 이러한 감정을 일으킨 어떤 대상이 있을 거예요. 이 대상이 사람일 수도 있고 사건일 수도 있고 내 생각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예. 그걸 이제 펼쳐보는 거예요. 그거를 거기에 들어간 생각을 펼쳐보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중요성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방식으로 중요성을 찾고 펜듈럼을 인식하는 방식이 아니라 감정이 일어나고 압박감이 일어나면 그것을 일어나게 한 상대, 대상과 맞서 싸우려고 하고 아니면 돌려치기라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는 이 대상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 친단 말이죠. 이거는 펜듈럼 굴레 안에서 벗어나는 길이 아니라 계속 그 안에서 놀아나는 길이에요. 집게가 풀리는 길이 아니라 집게를 더 찝든가 아니면 집게를 갈아 끼우는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계속 미궁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집게를 풀어야 되는데 여기서는 2단계 또는 3단계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2단계의 방식으로 설명한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집게 물림에서, 자, 이게 집게 물림인데 여기서 벗어나는 길. 첫 번째는 인식 단계, 두 번째는 제거 단계. 예, 알아야 풀려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식 단계는 중요성 찾기. 중요성을 어떻게 낮추느냐?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다. 중요성을 제대로 인식하기만 해도 자연스럽게 낮아지게 돼 있어요. 보통은 그래요. 그래서 억지로 낮추려고 하진 마세요. 중요성이 들어간 걸 알고 인정하는데도 잘 안 낮춰진다? 그건 다분히 심리적인 부분이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심리적인 부분을 해결을 하려면은 트랜스서핑의 전 단계에서 에너지 정화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제거 단계는 어떻게 해요? 인식을 했다면 제거를 하는데, 그냥 여기서는 행동하기를 권장을 하죠. 행동은 사념체를 흩어주고 펜듈럼을 흩어주고 욕망을 흩어주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는 건 좋지 않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뭔가 압박감이 느껴질 때, 감정이 올라올 때 골똘해지는 건 좋지 않아요. 기분 전환하기 위한 행동을 하셔야 돼요. 에너지를 흩트는 행동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걷는 걸 자꾸 제가 권장을 합니다. 걷는 거. 예, 걸으면서 생각하세요. 예, 춤추면서 생각하세요. 춤추면서, 댄스를 추면서 생각하세요. 그리고 생각이 골똘해지게끔 자신을 방치하지 마시고 그냥 행동을 자꾸 하십시오. 그러려면은 망설이지 말고 주저하지 마셔야 돼요. 예. 실수해도 좋습니다. 실패해도 좋습니다. 자꾸 행동을 하세요. 그러면서 수정을 하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집게에 물릴 일은 없어져요. 자, 요게 이제 2단계로 얘기하는 거고요. 좀 더 이걸 고상하게 책에서 이름 붙인 거는 자기 해방의 알고리즘 이렇게 하는 거예요. 3단계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집게를 찾아낸다. 네. 두 번째는 집게를 뺀다. 세 번째는 흐름을 만든다. 이 얘기예요. 뭐 앞에 얘기한 거랑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집게를 찾아내는 것, 나를 억압하는 게 뭔지 찾겠다 이거죠. 펜듈럼 인식의 단계입니다. 네. 어떻게 찾아낼까요? 원리는 똑같아요. 감정이라고 그랬죠. 중요성이 들어가면 감정이 올라온다고 그랬죠. 일상적으로는 어떤 감정이 대부분이냐면 짜증날 때. 왜 짜증이 납니까? 스트레스 때문에. 스트레스가 뭐예요? 나를 억누르는 거. 왜 억누릅니까? 뜻대로 안 되니까. 뜻대로 안 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통제 불능의 환경을 얘기해요. 그러면 나를 제한하고 통제하고 억압하는 도대체 그건 뭐냐 이거죠. 거기에 깔려있는 생각은 뭐냐 이거죠. 이게 생각이든 신념이든 대상이든 조직이든 규범이든 한번 찾아보자. 네. 이러면 이제 집게 찾기가 되는 거예요. 투덜대고 짜증내고 위축되고 초라해지고 서글퍼지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자 이러한 반응. 이런 반응을 계속 일으키는 건 여전히 집게에 내가 주의가 붙잡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감정에 끌려다니지 마시고 나를 요동치는 감정이 올 때 빨리 뭘 알아차려야 돼요? 중요성이 나를 흔드는구나. 어딘가에 중요성이 들어있구나. 내가 집게에 물려있구나. 중요성을 찾아보자. 자, 일단 심호흡 하시고 기분 전환하시고 현실에서 그 상황에서 벗어나시고 그리고 일단락진 다음에 펼쳐보세요. 생각을. 중요성을. 이런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555페이지에 나온 내용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어떤 원인으로 인해 억압받는 상황이 발생하는 그 즉시 주의를 깨우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어떤 일로 인해 걱정되고 두렵고 불쾌한 느낌이 드는가? 그렇다면 그 즉시 잠에서 깨어나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 인식해야 한다. 머릿속 어딘가에서 빨간불이 깜빡거릴 것이다. 경고등 말이다.
그때 당신은 잠에서 깨어나 주변과 자기 자신을 지켜보기 시작하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나를 억압하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라고 자신에게 질문한다. 네. 신호등입니다. 감정이 여러분들을 격동시키는 그 감정은 중요성이 들어간 것을 빨리 찾아내라는 신호입니다. 좋은 소식이에요. 이건 좋은 소식. 그걸 연결을 시켜서 생각하게끔 알아차리라고 빨리 신호등을 주니까 좋은 소식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못 알아차리면 이게 이제 악재가 터지는 거예요. 악재가. 힘은 힘대로 쏟고 문제 해결하려고.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을 잘 내면화시키는 게 중요해요. 이걸 자꾸 적용시키시고 인식을 하고 계셔야 돼요. 실패 속에서도 이걸 자꾸 되짚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내가 이걸 또 놓쳤네. 그렇지. 이걸 내가 깨우치지 못해서 또 한 번 당했구나 펜듈럼한테. 다음에는 빨리 알아차려야겠다. 이렇게 짚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자기 해방의 알고리즘. 여러분 일상에 주로 실패 경험 통해서 중요성 찾기 일지를 적으시면 이게 진정한 자기 해방 일지가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단계, 집게를 빼는 단계, 이건 이제 인식 단계죠. 중요성을 낮추는 단계입니다. 중요성을 낮추는 거는 찾고 인정하기만 해도 낮아진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중요성 낮추는 팁을 좀 드릴게요. 이건 약간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획일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어요. 중요성이라는 것은. 어떤 거는 외적으로 똑같은 사안인데 나한테는 그게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는 게 있고 나한텐 별게 아닌데 저 사람한테는 엄청난 중요성이 들어가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이거는 다분히 개인적이고 상대적인 겁니다. 어쨌든 자, 중요성을 낮추는 방법은요. 제가 그 생각 그리고 감정, 의지에 대한 얘기를 했죠. 그리고 행동. 이 차원에서 한번 살펴보셔야 돼요. 감정 부분에서는요. 중요성을 낮추는 데 좀 도움이 되는 팁이 뭐냐면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감정 있다고 이걸 딱 선을 긋기 시작하면은 이 감정에 대한 중요성이 들어가요. 나쁜 감정을 내가 일으키면 중요성이 올라가니까 안 돼! 이렇게. 이러면 여러분 중요성에 중요성을 넣는 거예요. 중요성 낮추는 거에 중요성을 넣는 거라고요. 두려워하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경계하지 마세요. 절대 중요성에 중요성을 집어넣지 마세요.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나쁘게 여기는 감정만 있습니다. 그러니 부정적인 감정이 올라오면 화를 내셔도 돼요. 풀어내셔도 돼요. 다른 사람한테 표현하지 않고 혼자 풀어내는 거 괜찮습니다. 혼자 욕하는 거 괜찮아요.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느끼려고 해보세요. 충분히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풀리면 됩니다. 그게 전부예요. 이게 펜듈럼으로 막 번져나가진 않아요. 이렇게 풀어내시는 분들은요. 친구 만나서 뒷담화해도 좋으니까 풀어내세요. 하소연할 데 없으면 상담자 찾아가서 하소연하세요. 그렇게 해서라도 풀어내세요. 혼자 욕을 하든 소리를 지르든 글을 써서 태워버리든 좋습니다. 풀어내세요. 마음속으로 응징을 하고 털어내면 됩니다. 털어내세요. 그럼 또 괜찮아요. 붙들려 있지 않는 게 목적이에요. 이 감정에. 그러면 괜찮아요. 나쁜 감정은 없어요. 털어내면 돼요. 자, 이렇게 하셔야 중요성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고 이거 부정적인 감정 일으키면 안 되는데 하면서 나쁜 감정을 억압하는 순간 압박감이 일어나고 중요성의 고리에 또 물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감정에 있어서는 나쁜 감정, 좋은 감정 선을 긋지 마시고 불편한 거 있을 수 있고 힘들 때 있을 수 있고 화날 때 있을 수 있고 그 감정을 내가 받아들여주고 내가 이해해주고 존중해주고 달래주고 그럼 돼요. 그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중요성을 찾아보라는 거죠. 그 이후에 지금 당장은 풀어내야 되는 거예요. 감정이 막 흔들리는데 거기서 중요성 찾기 한다고 감정 누르고 해봐야 제대로 찾지도 못해요. 인정도 안 돼. 감정 철렁이는 감정 때문에. 그러니까 감정을 먼저 풀어주시라. 그 다음에 이제 생각으로 가시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렇게 중요한 건가? 이 질문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중요해? 내가 죽고 사는 일이야 이게? 이게 죽고 사는 일이냐고. 사소한 일에 목숨 걸지 말자. 사소한 일에. 내가 이렇게 고집 피운다고 이게 죽고 사는 일도 아닌데. 그냥 뭐 좀 져주면 어때? 그렇게 중요한 일 아니잖아. 이러면 중요성이 이제 드러나요. 그리고 내려놓을 수 있다는 생각이 이르게 됩니다. 그 다음은 생각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의지가 또 영향을 받아요.
감정이 풀리고 생각이 정리되면 의지가 풀려요. 이게 바로 중요성 조율이 저절로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중요성 조절이 안 됐던 이유는 중요성을 낮추는 일에 중요성을 부여하고 나쁜 감정에 중요성을 부여해서 경계를 하다 보니까 계속 억누르면서 압박감은 유지되고 생각은 펼쳐지지 않는 거예요. 인정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감정 부분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의지가 풀립니다. 어떻게 풀려요? 내 뜻대로 안 돼서 짜증내고 화냈던 게 생각, 감정이 풀리고 나니까 내부 의도였다는 걸 알게 돼요. 아, 이게 내가 내부 의도로 고집하고 있었던 거구나. 심지어 내가 펜듈럼과 트랜서핑에 대한 나의 태도가 내부 의도에 국한되었던 거구나. 내가 이걸 뭔가 하려고 했구나. 이 힘을 빼는 게 내부 의도에서 벗어나는 거고 외부 의도의 흐름을 열어주는 거고 꽉 찐 소나기의 힘을 푸는 거고 중요성을 낮추는 거란 말입니다. 이게 이제 딱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가 야들야들해지죠. 이제 이때부터. 예.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허용이 되는 거야. 그래. 예. 아이, 그래. 네 먹고 싶은 거 먹어. 그냥 오늘도 가고 싶다면 가보자. 예. 내가 고집하지 않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 말을 듣기 시작해. 이제 나를 배려하기 시작해. 자연스럽게 막 프레일링이 되기 시작해. 이게 에너지 법칙이에요.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의지를 그냥 막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사용해서 중요성 낮추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풀리는 거라고요. 감정, 생각, 의지가.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예요.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파도에 몸을 맡기는 기분으로 타고 가는 거예요. 저항하지 않고 흐름을 따라가 보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풀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감정이 풀리고 생각이 풀리고 의지가 풀리면 그 새로운 의지가 반응을 일으켜요. 새로운 반응을. 그러면 감정이 또 달라져. 좋은 감정이 피드백이 오죠. 그럼 내 생각이 다시 흔들려요. 그렇지. 내가 그렇게 고집 피울 일이 아니었네. 그러면서 이 트랜서핑이 점점 확신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의지가 점점 변환된 의지가 강해지는 거죠. 새로운 의지가 행동이 작동하는 거죠. 선순환 구조로 넘어가는 거예요. 관계는 자연스럽게 바뀌는 거예요. 상대방은. 그럼 현실이 바뀌는 거라고요.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이게 심리학적인 것을 가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게 알고리즘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대한 확신이 드셔야 돼요. 여러분, 경험적으로. 저는 이거를 이제 사용합니다. 왜? 내가 이거를 경험했는데 한두 번이 아닌데 확실하거든요. 확실해요. 이치거든요. 그러니 자꾸 힘 빼는 연습을 하는 거죠. 힘이 들어갔을 때 화가 확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도 올라올 때 있죠. 마찰이 생길 때 있죠. 근데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예전과 다른 게 있다면 알아차리는 거예요. 실패해도 빨리 돌이켜. 그래서 빨리 보건대. 불이 안 나. 스파크가 튈지언정 불이 안 나. 안전장치가 돼 있어. 얼마나 좋아요. 내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만 좋은 것도 아니고 다 좋은 거거든요. 얼마나 좋아요. 윈윈하잖아요. 내 생각 하나, 내 감정, 생각, 의지, 행동이 바뀌었는데 다 좋아지잖아요. 다 좋아지니까 난 더 좋아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이 페이지 555페이지에 바딤의 얘기를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주 중요한 문장이에요. 중요성을 없애는데 너무 집착하다 보면 모든 것에 무관심해지는 이상한 나라로 빨려들 수 있다. 이 또한 좋은 일이 아니다. 중요성을 없앤다는 것은 무관심하거나 냉담한 것이 아니라 의식을 가지고 사건을 지켜보는 것을 의미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다분히 나의 의지를 새롭게, 나의 행동을 새롭게 하기 위한 태도의 적극적인 변환을 의미하는 게 중요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없애는 거예요. 체념하는 게 아니에요. 순응하는 게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집게를 찾고 뺐으면 그 다음은 흐름을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스러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집게를 찾고 빼면은 흐름은 흐르게 돼 있어요. 억지로 흐름을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 흐름을 만드는 게 이제 행동 단계가 되는 거예요. 행동.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에 해당하는 게 중요성 관련된 거고, 이제 흐름을 만드는 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와 관련되는 거예요. 이제 에너지를 복원하는 단계죠. 펜듈럼에서 벗어나서 에너지를 복원하는 거. 움직여라, 흐를 것이다. 이런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움직여라, 흐를 것이다. 움직이면 흐름이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가자고 영상에서도 얘기했잖아요. 걸으세요. 흐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계속 막히는 거예요. 흐르면 문이 열리면 갈 거다? 아니에요. 걸으면 문이 열려요. 예. 저 문 열어주면 나갈게요? 아니에요. 나가려고 하면 문이 열려요. 비가 멈추면 우산을 접을 거다? 아니라고요. 트랜서핑은. 우산을 접으면 비가 멈춰요. 예. 길이 보이면 걸을 거다? 아니에요. 걸어가기 시작하면 길이 하나하나씩 열려요. 이게 트랜서핑이에요. 흐름을 만드셔야 돼요. 그러려면 행동을 하셔야 돼요. 움직이셔야 돼요. 걸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연습하는 거라고요. 자, 그래서 페이지 556페이지에 이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억압된 상태에 처해 있고 괴롭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슬럼프에 빠져 있다면 그 이유는 에너지가 막혀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에너지가 다시 흐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러려면 적어도 어떤 행동이라도 해서 움직임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예. 이게 이제 일종의 가자고 그 영상 콘텐츠의 근간이 되는 사상이란 말입니다. 자, 그 다음 이 문장 읽어드리고 마칠게요. 해변의 바위에 부딪히는 파도를 한번 관찰해보라. 지배자의 의도는 바다와 같다. 파도가 해변으로 밀려와 부서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이치다. 그럼에도 파도는 온 힘을 다해 해변으로 자신의 몸을 던진다. 그러면서도 동요하지 않는다. 당신의 의도도 이렇게 확고해야 한다. 나는 침착하게 나의 것을 가지러 간다. 동요하지도 갈망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 나는 파도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파도입니다. 네, 포말로 부서진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파도를 일으키는 주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 거대한 파도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부서지는 게 결코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강한 의도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계속 이 파도의 흐름처럼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흐름 안에 여러분들이 떠맡기시기 바랍니다. 내부 의도와 외부 의도와 함께 여러분들의 이 큰 흐름으로 여러분 계속 여러분들의 길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이 집게를 벗어날 만큼 강력한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해방의 이 알고리즘을 따라서 여러분들의 뛰는 심장에 발맞춰서 여러분들의 길을 헤쳐나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심리맨이었어요. 심리맨TV를 응원하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댓글창 위에 메뉴를 보면 하이프라고 하는 버튼이 있습니다. 영상이 업로드되고 나서 일주일 동안 이 기능이 활성화되는데요. 하이프를 누르면 심리맨TV 채널에 순위가 올라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될 수 있습니다. 하이프는 한 영상당 최대 3번까지 누를 수 있다고 하네요. 심리맨TV가 널리 퍼져갈 수 있도록 지금 하이프 3번 터치로 응원해주세요.